어제요, 아주 그 일본 직원이, 그 타이 이스타에서 근무했던 일본 직원이 거의 이 폭로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, 이 문다혜의 남편인지 전 남편인지, 전 남편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, 서모라는 사람, 근데 자기네는 이 사람을 제임스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. 이 서모라는 사람이 타이 이스타라는데 고위직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뭐 와서 그 말도 섞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그 고위급들 3명하고만 거의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한번 이 사람한테 결제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. 근데 항공의 전반적인 거의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는 진짜 이 항공 비행기 뭐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고, 그 다음에 영어도 전혀 못하더라.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왔나? 근데 타이이스타에서 이 사람을 막 우쭈쭈 해주는 겁니다. 여러분 아실 거예요, 이상직이가. 타이이스타는 타이이스타 항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. 근데 이 서모라는 사람, 문다의 남편, 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이가 엄청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문재인하고 문다혜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쁘대요. 그리고 김종숙이도 좋아하지 않았대요. 이 문다혜가 굉장히 그 집 애들 보면은 문다혜, 뭐 문준영, 정말 어떤 애들인지 알겠죠. 근데 어디 갔겠어요? 그 자기 아버지, 자기 엄마 DNA를 쏙 그 유전자를 빼박은 거죠. 문다혜도 문준영이 못지않게 내 멋에 산다, 그리고 내 맘대로 산다, 뭐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강행을 했대요. 근데 이 서모라는 사람은 사법고시에서 7번을 떨어졌다는 겁니다. 물론 우리 윤 총장보다야 2번밖에 2번 덜 떨어진 사람이지만, 그렇게 하고 나서 포기를 하고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토리게임즈라는 데에 들어갔어요. 이 토리게임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에, 말하자면은 이 그 자금이, 그러니까 투자금이 들어온 거예요. 근데 이 투자금이 왜 들어왔을까? 이거 문재인이 사위니까 이런저런 경로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한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30억 원을 들여왔는데 그 중에 3억 원을 이 서모라는 사람이 이른바 인센티브로, 즉 브로커피로 받았다 이거예요. 3억 원을요.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그 들리는 한간의 소문이고 제가 팩트를 체크한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이번에 타이이스타 이 사건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사람이었다,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3억 원을 가지고 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, 이건 소문입니다, 이 사람이 뭐 비트코인을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나게 불어났다가 다시 뭐 비트코인이 폭락하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더 꿔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날려먹었다. 그래서 문다혜하고, 즉 집을 문다혜한테 명의를 이전을 시킨 거죠. 처음에 이제 그걸 보고 아, 둘이 이혼하는가 보다. 보통 그런 경우 이혼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문다혜가 놀라운 것은 그 집을 받은 뒤에 세금을 냈어요. 이른바 양도세를 냈죠. 한 번 냈어요. 그런 다음에 그 집을 다시 또 타인에게 팔았어요. 그럼 양도세를 2번을 냈어요. 자, 그러면은 그 양도세 뭐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복비나 뭐 이런 거 하면은 한 1,000만 원, 2,000만 원, 뭐 이 아무리 그런 집이라도 뭐 7억인가 뭐 이렇다고 그러죠. 그러면은 더 냈겠네요. 그럼 그거를 더블을 낸 거예요.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그리고 뭐 1, 20만 원도 아니고.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? 아, 이거는 보통 남편이 사고를 쳤을 때, 뭐 파산을 했다거나 사업을 망했다거나 부도를 쳤을 때 사업가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러더니 어느 날 문바 1호라고 하더니 애 데리고 태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. 역사상 없는 일이죠, 여러분. 대통령 딸이 더구나 문바 1호라고 하면서 막 이러더니 대통령이 되자마자 외국으로 튀어버린 거예요. 자,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죠. 그래서 경호 인력까지 가고 뭐 난리가 나갔고, 결국 우리 돈에서 1년에 7억에서 10억의 돈이 그냥 문다혜네 경호비로 날라갔다.
거기다가 태국 대사관에서 오죽 말하자면은 이 뒤에서 온갖 점수 따려고 네? 문다의 돌봄을 하겠습니까? 자, 그런데 이거하고 타이이스타의 제임스 서 얘가 한 게 뭐냐? 토리 게임즈에서 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. 자금을 끌어오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간에 자금을 끌어오는 사람이 짱이에요. 그러니까 무용하고 무능하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리를 딱 1년 동안 근무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동안 들리는 말에는 뭐 그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교문들 눈에 띄어가지고 뭐 또 고만뒀다 어쨌다 하는데 그건 다 가짜였다는 거죠. 다 가짜였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제임스 서 결국은 이상직이하고 제임스 서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상직이를 그동안 그렇게 임금 떼어먹고 그 다음에 자기 딸한테는 회사 돈으로 포르쉐인지 뭐 람보르기니 사주고 이런 속에서도 이상직이가 큰 소리 떵떵 치고 그렇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런 점에서 타이이스타의 문사위는 재범을 한 겁니다. 토리 게임즈에서 자금 끌어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타이이스타에서 하면서 이상직이 낯세워지고 이상직이도 와 문재인이가 나한테 빚이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. 그래서 돌고 이상직이를 어떻게든지 감옥을 안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임금 체벌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 무서운 줄 모르고 문재인만 믿다가 제임스 서만 인질로 잡고 있다가 이렇게 끝장을 보게 된 거죠. 자,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조국이 이런 문다해 건 문다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. 뭐 음주운전을 했는데 자꾸 보니까 음주운전이 아니었더라. 네. 거기다가 문준용이 웬만한 집에서는 문준용이한테 야 아마 정상적인 정부에서 문준용이가 그 교육부 통해 갖고 그 교구 납품하려고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들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여기가 이제 카지노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다가 자기 작품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때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여기에다가도 신청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정 같으면요 어떠냐면은 민정에서 다 이 얘기를 합니다. 파라다이스 재단 가가지고 또 냈어 빨리 치워요 그냥 반송해요 서류 미비라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.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소리 소문 안 나게 대통령 일가족 친척들 제발 조용히 살게 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? 그냥 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그냥 뒀을까? 제가 아는 분한테 이렇게 좀 청와대 쪽에 밝은 분한테 얘기하는데 문재인이는 가족들 아들 딸에 대해서는 전혀 이 발언권이 없답니다. 다 정수기가 한다는 겁니다. 정수기가 아니 어때 그냥 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청와대 서열 1위가 정수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? 김정숙하고 조국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여러분. 그래서 김정숙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될 때 밀어주고 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기자들 사이에 다 했어요. 결국은 타이이스타의 문재인 사위 이렇게 큰일 저지르고 사고치고 문다에도 사고치고 문준영이는 진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뉴욕에서는 찍도 못 쓰면서 한국에서 재난지원금 타먹고 증강현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꿈꾸고 싶지 않은 상상하기도 싫은 이 리얼리티가 없는 네? 그들의 삶 이 사기꾼의 삶 이게 바로 정수기가 다 각본, 연출, 감독, 뭐 캐스팅 이렇게 다 하는 거죠. 일단은 문재인, 김정숙 대통령 자체가 여러분 캐스팅 미스였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타이이스타의 제임스 서 돈 끌어오는 담당 이상직이하고의 일종의 콜라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. 그럼 제임스 서도 감옥 가야 된다는 얘기죠.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.